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이시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엔 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됐던 또 하나의 계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10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진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죠. 근데 이제 이 한국 전쟁 6월 25일과 27일 날 안보리 결의에서 원래 결의됐던 내용은 38선 이남으로 침략한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으로 38선까지 격퇴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원래 유엔 안보리 결의의 효력이 다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38선 이부로 넘어가려면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필요했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강력하게 38선 이부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원래 영국은 자신들의 이제 취지가 속내는 뭐였냐면 유럽에서 나토를 막 만들기 위해서 막 그 미국을 설득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한국전쟁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붓겠구나라고 하는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전투에 참여해서 미국이 전쟁을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국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 7월 달쯤에 정전협정을 주선해가지고 영국의 의도대로였으면 7월 달이면 한 달 만에 전쟁이 끝날 뻔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불가차를 내면서 영국을 떠밀어 버렸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오게 된 거죠. 38선 이북을 딱 넘어가게 되자 영국 입장에서 볼 땐 이건 정말 안 된다. 만약 북쪽까지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발을 뺄 수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도 했고 또 이미 유엔 안보리가 그 전까지는 소련이 참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이 마음대로 안보리 결정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었는데 8월 달부터 이제 안보리에 소련이 참석하면서 이제 안보리에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처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38선 이후로 넘어간 이미 전투를 중지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낸 아이디어가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합법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7일 날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짧게 말하면 언커크라고 하는 조직을 창설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 내용만 딱 보면 우리가 유엔사 같은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은데 당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하려고 이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를 38선 이북의 북진결의다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북진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북진해서 북을 점령했을 때 점령한 걸 전제하고 그 북쪽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거냐 누가 통치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결정한 그런 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커크라고 기구가 북쪽을 통치하도록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지만 당장 이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뉴욕 레이크 석세스에서 기구를 만들려는 준비를 해서 한국에 딱 들어오는 시점까지 이제 공백이 있잖아요. 이미 전투 막 진행돼가지고 압록강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언커크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임시로 현재 전투하고 있는 유엔 사령부가 북한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그 언커크를 준비하는 회의에서 역시 그 총회 결의를 받아가지고 언커크가 한국에 도착하게 할 때까지 임시로 유엔 사령부한테 북한 지역에 대한 점령권과 통치권을 이양한다. 임시로 위임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유엔사가 38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 점령권뿐 아니라 통치권까지 주장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셈입니다. 근데 이 유엔 총회 결의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언커크의 결정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 헌장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어떤 사태에 대해서 1차적인 권한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유엔 총회가 어떠한 권고나 어떤 조치든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자체가 이미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이렇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유엔 총회가 유엔 안보리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유엔 헌장에 따라서 불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은 이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자체가 이 불법성에 의심이 가는 이런 행위였었고 더군다나 유엔 총회에서 결의했던 언커크를 설령 인정한다 치더라도 유엔 사령부한테 권한을 위임했던 것은 이 언커크가
1950년 11월 26일 날 서울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거든요. 당시 부산에 그 정부가 내려가 있었으니까. 11월 26일 날 엉커크가 도착한 순간에 유엔사한테 위임됐던 임시 위임권이라고 하는 건 이미 종료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유엔 사령부는 엉커크가 도착한 뒤에도 계속해서 북쪽 쪽에 대한 점령 정책, 군정, 민정 정책을 다 실시했고, 뭐 전쟁 때야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정전 이후입니다. 이제 전쟁이 멎은 다음에 38선 이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의뢰는 38선 이북에 대한 통치권을 유엔 엉커크한테 넘겨주는 이런 이제 결정이었었기 때문에 전쟁이 딱 정전됐을 때 군사분계선은 동쪽은 38선 위쪽으로 올라갔고 또 서쪽은 또 북쪽에 빼앗겨가지고 내려온 상태였잖아요. 결국 양쪽을 합치면 비슷비슷한 영토가 되는 셈이었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것은 38선 이북 지역, 강원도 지역, 정확하게는 경기도 연천부터 강원도 양양,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고성 이렇게 이어지는 삼각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생겨버린 겁니다. 이미 주민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행정수요가 있잖아요. 호적을 정리하고 뭐 토지 문제라든가 농지개혁 같은 걸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하려면 어마어마한 행정 업무가 필요한데 군대가 이걸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엔사 군정에서는 야, 이건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한국 정부한테 이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그 요구가 올라오는데 이 지역에 대한 행정적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권을 다 이양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교섭을 1954년 6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과 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38선 이북 지역, 지금 이제 인제 뭐 그 고성, 양구 다 포함되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주권을 다 이양해 달라라고 당연히 요구했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유엔사에서 두 개의 단어를 등장시켜서 이 논의를 분리시킵니다. 이 jurisdiction이라는 단어는 보통 관할권이라고 보통 해석되는 단어고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보통 행정권이라고 보통 해석되는 단어인데 결국은 최종적인 관할권은 주권입니다. 주권과 행정권을 분리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1954년 11월 17일 날 이 관할권 전체가 아니라 행정권만 한국 정부에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변형태 외무부 장관은 그 9월 1일 날 미국과 협상에서 행정권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영토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이양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jurisdiction과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한국에서는 주권과 행정권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주권 전체를 이양해 달라는 요구가 한국 정부의 명확한 요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국 정부가 이제 고려하다가 유엔사 쪽과 미국을 완전히 거스를 수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양보해서 행정권만 이양받게 된 것이죠.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이 빠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권 이양을 받은 다음에 이 38선 이북 쪽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법권 행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법권 같은 경우도 대법관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사법권인데 재판은 강원도지사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판결하겠는데 다른 지역의 모든 도지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강원도지사는 유엔사령관이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사 직원인 셈이었죠. 그래서 입법권과 사법권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계속 개정하면서 조금씩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선거도 하고 재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아직까지도 법적으로는 유엔사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주권을 우리가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법적 문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954년 11월 17일 문서에 딱 끝쳐 있는 상태여서 말도 안 되는 상태인데 당시에 이제 어떤 꼼수를 미국이 부렸냐면 원래 처음에 논의할 때는 군사분계선부터 38선 사이 이 지역을 이제 행정권을 넘겨받는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살짝 내립니다.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비무장지대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은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행정권도 이양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고 비무장지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38선과 비무장지대 사이만 행정권을 이양했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을 이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행정권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가 비무장지대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마을인 파주의 대성동 마을, 이 마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이 이제 전쟁 이후에 입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 사령관의 점령권과 통치권까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도 뭐 거의 행정권은 고사하고 선거 같은 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도 11월 달에 한국 정부에서 이 대성동 마을인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거든요. 군내면 조산리를 한국 행정구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에 가가지고 대성동 마을이 한국 행정구역에 편입됐다, 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당시 유엔 사령관만으로 정확히 이런 사람을 몰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협조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그 자기 미국 본국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고했더니 이제 그 불호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있는 공문의 내용이 겁니다. 유엔 사령관은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38선 이북 지역 행정권 이양할 때 빠졌기 때문에 유엔 사령관이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행정권은 한국 정부에 이양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제 공문을 내렸고, 이 유엔 사령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자격이 없다. 미 국무부의 법률국에 자문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협상하지 말아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권을 이양하려고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이 그냥 완전히 무산돼 버린 거죠. 행정권이 그냥 실패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가 된 건데요. 물론 그 사이에 한국 정부와 유엔군 사령부 사이에 또 미국 사이에 협상을 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학교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공회장도 짓고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큰 규모의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어떤 것도 이 대성동에는 법적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게 다시 한번 문제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할권, 그 다음에 행정권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쟁되고 이게 알려졌던 사건이 뭐였냐면 2000년 6.15 남북회담을 통해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철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비무장지대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구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유엔사랑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의선하고 동해선 그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은 유엔사가 한국 정부에 관리권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양해를 받아가지고 북측과 협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의선 그 공사가 시작됐죠. 일단 1차적으로 지뢰 제거부터 해야 됐는데, 지뢰 제거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남북이 서로 상호 교차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좋다. 상호 검증하려면 군사분계선을 서로 통과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한국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가려고 하니까 당시 유엔사의 솔리건 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문제는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무슨 소리냐, 경의선, 동해선 구역에 대해서만큼은 한국한테 다 관할권을 이양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때 유엔사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관리권은 한국에 넘긴 게 맞다. 하지만 관할권은 유엔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유엔사가 썼던 말이 54년도에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jurisdiction과 administration. 당시 이제 한국 정부는 이걸 이제 관할권이냐 관리권이냐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해석했는데, 이게 도대체 관리권과 관할권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학자들도 헷갈려가지고 뭐 설왕설래하고 우왕좌왕했었는데, 결국 54년도 그 38선 이북지구 행정권 이양 과정에 썼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할권은 주권까지 포함되는 이런 개념이고,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리가 아니고 행정권이라고 하는 걸 명확히 지칭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엔사가 유연하게 협조할 때는 우리가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때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북쪽하는 것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았었는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활성화되려고 하자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사가. 어떤 사소한 것도 다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타미플루 약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타미플루 약은 괜찮다. 근데 트럭이 가는 게 문제다고 하면서 트럭이 군사봉에서 넘어가는 걸 막아가지고 약을 못 보내기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그 지피를 철거한 초소에 가서 독일 외교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걸 자랑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통일부 장관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군 사단장이 이제 미군을 데리고 이렇게 왜 보통 전망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전망대 가서 이렇게 브리핑하고 북쪽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미군이 직접 행사에 참여했던 행사인데 그조차도 유엔사의 허가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법적 제재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유엔사가 비무장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권한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엔사는 법적 기구가 아닙니다. 군사 기구예요. 이 주권이라든가 입법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입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법적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사와 정전협정을 같이 이렇게 준수하고 있는 것은 협력 관계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는 명확히 표현했어요. 유엔사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유엔사는 이 협력 관계란 말을 지시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시와 협력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현재 유엔사가 주장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관한 관할권 주장, 그다음에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는 주장 이런 것들은 과거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현재 우리 헌법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유엔사하고 우리 주권이 충돌하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권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고 유엔사가 유연하게 이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만 있었습니다만 몇 년 동안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유엔사와 좀 실무적 협조를 하자라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이게 다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모든 문제를 원천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 모든 사건의 원천은 1950년 10월 12일 엉커크의 권한을 유엔사한테 위임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38선 이북 지역의 행정권이야 비무장의 남측 지역에 갖고 있는 행정권, 관할권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법적으로 따지면서 유엔사와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엔사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됐고 또 정전협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가 어떤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